그러면 분절 의문의 개념은 다들 잘 이해했죠?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맨 첫 번째 쪽 가장 윗줄을 다시 봐주세요. 63쪽입니다. 첫 번째 줄 끝부분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소리의 길이처럼 따로 분리해낼 수 없는 것, 다른 의문과 분리해낼 수 없는 것을 아까 5글자로 무엇이라고 했죠? 네, 좋습니다. 비분절 의문, 분절할 수 없는 의문이다. 그러면 이 비분절 의문에는 무엇이 해당한다? 네, 소리의 길이가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죠.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자세한 설명이 오른쪽 노란색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과 말을 비교해보면, 자, 여기 지금 두 번째 말에 땡땡하고 기호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기호 표시가 무엇이냐면 이 말을 길게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한자 읽을 수 있나요? 앞에 있는 말, 힝하고 타는 말, 이 말은 짧게 발음해라,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떠드는 이런 말은 길게 말, 이렇게 발음해라, 이 뜻입니다. 이런 거죠. 목장주라고 할게요. 말,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허허, 말이 참 많네. 짧았죠? 이에 비해서 수다스러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말이 많네. 말이 많아. 오케이? 이게 원칙적인 표준 발음이라는 뜻입니다. 설명을 계속 볼까요? 자,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무, 아, 을로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데 소리의 길이로 그 뜻이 구별된다. 즉, 짧게 말이라고 하면 타는 말, 동물말, 길게 말이라고 하면 떠드는 말, 이 길이에 따라서 뜻이 구별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의문의 개념이 뭐였죠? 의문의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즉, 이 소리의 길이가 말의 뜻을 구별해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소리의 길이도 충분히 의문의 범주 안에 드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설명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러한 소리의 길이는 자음이나 모음처럼 따로 분리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친구들 역시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해 주므로 의문의 일종이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네요. 소리의 길이는 다른 말과 분리할 수 없고 대신 어떻게 발음된다? 여기에는 밑줄을 그어줘야겠네요. 분절 의문에 얹혀서 소리 난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자음, 모음에 함께 얹혀서 소리가 난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학문적으로는 모음에 얹혀서 소리가 나는 게 소리의 길이에요. 그냥 우리는 쉽게 분절 의문, 자음과 모음을 묶은 거죠. 이 분절 의문에 묶여서, 얹혀서 함께 소리가 난다. 따라서 따로 쪼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비분절 의문은 딱 여기까지가 교과서 내용이 끝이에요. 왜 이렇게 짧을까요? 분절 의문은 앞으로 몇 페이지에 걸쳐서 계속 설명을 할 건데 비분절 의문은 딱 이 한 5줄 정도가 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얘만 몇 개 보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이 있고요. 오른쪽이 있네요. 우리가 봤을 때 자음, 모음, 분절 의문은 같은데 소리의 길이 때문에 단어 뜻이 달라지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 방금 봤네요. 짧은
말이 있고요. 긴 말이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꺽쇠 표시가 되어 있죠. 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의문을 배우면서 혹은 고등학교에 가서 의문의 변동이라는 걸 배우면서 많이 볼 기호입니다. 국어에서 이 가로는 무슨 뜻이냐면 앞에 말의 발음이다 라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말이라는 말을 말 이렇게 발음해라 라는 뜻이에요. 즉 발음 표시인 거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짧게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네, 좋습니다. 동물이었죠. 동물. 힝 하는 말은 짧게 발음해라 라는 게 원칙이었고요. 그 다음 긴 말은 네, 이야기하는 말. 토크죠, 토크. 이야기 말은 길게 발음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문을 한번 볼까요? 짧은 눈이 있고요. 눈하고 길게 발음해야 되는 눈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이 아이, 신체, 이 눈이 있고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 둘 중 하나는 짧게 하고요. 둘 중 하나는 길게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구별해서 발음하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답부터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리 신체의 일부인 눈은 짧게 발음해야 되고요. 저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자연현상이라고 할게요. 이 자연의 눈은 눈이 오네. 이렇게 길게 발음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딱 3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이 소리의 길이와 관련된 단어는 이 3개 이외에는 절대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요 3개 정도는 외워두셔야겠죠. 밤과 밤이네요. 하나는 먹는 밤이고요. 가을에 먹는 그 곡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밤이고요. 하나는 어두운 밤, 나이트를 얘기합니다. 발음이 좀 심각했는데요. 하여튼 나이트, 뭐 어찌됐건 그 나이트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짧고 뭐가 길까요? 역시나 우리가 발음을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줄게요. 어두운 밤은, 시간의 밤은 짧게 발음해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열매 밤은 길게 발음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이다? 표준발음법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 한 6개의 단어? 3개 정도의 쌍? 다 외울 수 있을까요? 물론 외울 수 있는데 나중에 외울 게 워낙 많아지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 수업의 목표는 소리의 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예를 막 많이 제시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짧은 소리에 공통점이 있고요. 긴 소리에 공통점이 있는 이러한 단어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에게 세뇌되셔야 합니다. 절대 반박을 하거나 절대 딴지를 걸면 안 되고요. 그렇구나. 맞아. 나도 똑같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따라오셔야 요 6개의 단어들을 외울 수 있습니다. 따라올 준비 됐나요? 됐나요? 어떻게 외운다? 좋은 것이 깁니다. 그러면 상황극을 조금 해야겠네요. 첫 번째, 말과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타는 말, 힝. 아이, 무서워. 오래 타고 싶지 않아. 잠깐 1분만 타면 되지. 오래 타면 엉덩이도 아프고 냄새도 나고 1분만 탈래. 나쁜 거죠. 유치하지만 떠드는 말. 떠들고 싶어서 죽겠죠? 친구랑 떠들다 보면 말은 1분 타기도 힘든데 이 떠드는 말은 1시간을 해도 부족합니다. 뭐다? 좋은 것이 길다. 자, 그 다음 눈입니다. 짧은 눈. 여러분들 눈
이 신체의 눈이에요? 몇 분 동안 뜨고 있을 수 있죠? 10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면 오세요. 제가 진짜 돈 드릴게요. 10분 가능하면요. 눈을 오래 뜨고 있는 건 너무 아파요. 싫어. 그래서 뭐다? 짧다. 자연현상의 눈. 겨울에 아름다운 이 영종도에서 구읍배터에 아니면 시사이드 파크에 이 중산 중학교에 눈이 내립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아름답죠. 좋죠. 좋은 것이 길다. 마지막이네요. 이제 뭐 대충 어떤 컨셉인지 알겠죠? 아, 밤 너무 무서워. 무서워.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어. 밤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 짧아야 합니다. 밤. 말 안 해도 알겠죠?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밤은 길다. 밤이 맛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세뇌 잘 되셨나요? 적어도 여섯 개의 단어쌍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가 이거밖에 없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더 많은 얘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암만 말을 껴 맞춰봐도 이 좋은 것이 길다라는 공식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요 6개의 단어만 갖고 왔으니까요. 좋은 것이 길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고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뭐가 짧고 뭐가 긴지는 기억해야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오늘 1교시 수업 마치기 전에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친구들을 구별하기 어려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짧은 소리 발음과 긴 소리 발음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 게 잘못인가요? 그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어도 국어를 공부한 제 입장으로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발음이란 건 우리가 편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혹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지 이런 규정에 얽매여서 쓰는 건 사실 선생님 생각으론 올바른 발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요. 어찌 됐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짧은 발음과 긴 발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 한 50년 후 정도로 볼까요? 50년 후에는 아마 표준 발음법 규정에서 짧은 소리와 긴 소리에 대한 규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아예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고요. 그때가 되면 50년 후, 100년 후가 되면 우리말의 의문체계가 조금 간단해지겠죠. 그렇죠. 분절 의문만 남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소리의 길이 말고도 비분절 의문은 여러 가지가 더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게 맞는 내용들도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중학생 수준에서,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뭐만 배운다? 분절 의문, 자음과 모음만 배우는 그런 시기가 언젠가는 온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 뭐 2번째 시간은 짧게 끝낼 거기 때문에 딴소리 하나만 더 하면요. 이건 딴소리가 아니죠. 국어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여주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혹은 뭔가 더 어렸을 때 맞춤법을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게 겹받침이었어요. 겹받침. 예를 들어 우리가 통닭 이런 걸 쓸 때 어떻게 어렸을 때 썼죠? 이렇게 많이 썼을 거예요. 이 어린 친구들이 과연 바보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말 발음에 보다 그 어린 친구들이 민감했던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올바른 표기법은 누구나 알겠지만 이 리을 기억 받침이죠. 그러면 이것을 리을 기억으로 써라. 이렇게 맞춤법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리을과 여기 있는 기억이 둘 다
발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괴롭혔던 주격조사 이를 여기다 붙여볼게요. 아이고 저기 이 녀석이 있네. 올바른 발음으론 무엇이냐면 리을도 발음되고요. 기억은 그대로 연음돼야 됩니다. 어떻게 발음해? 아 저기 닭이 있네. 닭이 있네. 나 오늘 닭을 먹었어. 이렇게 발음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규정이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발음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편안하게 뭐라고 발음해요? 저기 통닭이 있네. 이거는 규정상은 틀린 발음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발음은 아래 발음이에요. 이에 비해 맞춤법 규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발음은 이거예요. 규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선생님 생각은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얘도 똑같아요. 50년, 6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느낌에는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닭이라는 단어의 맞춤법 자체가 어떻게 변한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앞에 있는 리을을 발음하지 않게 되면 맞춤법 자체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에이, 선생님,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돌잔치 한다. 첫 번째 생일을 돌잔치라고 이야기하죠. 첫 해가 되었을 때. 이 돌잔치의 옛날 표기법이 뭔지 아세요?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돌잔치의 옛날 표기법은 리을시옷이었습니다. 리을시옷.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리을만 쓰면 돼요. 그러면 예전에 왜 이렇게 리을시옷으로 표기를 하라고 했을까? 이 맞춤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리을도 발음하고 시옷도 발음했기 때문이죠. 나의 첫 돌이야, 첫 돌잔치야, 첫 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했느냐? 나의 첫 돌씨야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리을과 시옷을 어찌됐건 발음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그 누구도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게 되자, 아무도 시옷 발음을 내지 않게 되자 맞춤법 표기가 어떻게 바뀐 거죠? 현재는 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언어라는 건, 맞춤법이라는 건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바뀌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였죠?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학습 목표 다들 잘 달성한 것 같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처음으로 무엇을 배웠냐면요. 의문이란 무엇이지? 이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서 계속 반복했어요. 의문의 개념, 이제 여러분들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새어 나와야 합니다. 의문의 개념이 무엇이었죠?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운 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오늘 의문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이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딱 20초를 줄게요. 20초 동안 오늘 배운 오늘 수업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어요. 의문의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의문
어쩌고저쩌고 많이 배웠는데, 아,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아, 그치, 그런 거 배웠어. 밤이나 뭐 밤. 10초 남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체계를 그리려고 하니까, 막상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아, 그래.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보자. 자,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일단 의문은 크게 둘로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분절 의문의 경우 그 개념이 다른 의문과 따로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종류에는 자음과 모음이 해당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분절 의문은 다른 의문과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분절 의문에 얹혀서 소리나는 소리의 길이가 비분절 의문에 해당되었습니다. 다들 깔끔하게 정리했나요?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의문과 관련된 첫 시간을 마쳤습니다. 쉬지 않고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10분 휴식해야죠. 10분 휴식하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는 자음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다들 머리 잘 식히시고요. 보다 맑은 정신으로, 보다 공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2교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교시 때 만나요.